각성자 아카데미에서 시험의식이 진행된다. 학생들의 힘과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교수는 한 명씩 불러 특별한 포털로 들어가게 한다. 그곳은 특별히 훈련된 악마의 심장이 있는 방으로 이어진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생의 에너지를 측정한다. 그리고 현재 등급과 잠재력을 아카데미 전체에 공개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2등급 낙오자들로 판명된다. 어떤 이들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D등급을 받아 자랑스러워한다. 그때 아카데미 최고의 천재가 앞으로 나온다. 그는 최강길드의 부유한 후계자다. 모두가 그의 결과를 기대한다. 완전히 자신감 넘치는 상태로 심장이 있는 방에 들어간다.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의 화제가 되며 1등으로 올라서려 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해방한다. 밖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환호한다. 그는 높은 단계의 D등급과 언젠가 S등급에 도달할 잠재력을 얻는다. 그의 친구들은 특히 자랑스러워한다. 이 오만한 녀석이 세상에 드문 재능이라 확신한다. 그중 한 명은 다음 순서인 겸손한 시첸이라는 인물을 비웃기까지 한다. 그는 시첸이 오직 망신만 당할 거라 확신한다. 하지만 시첸은 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선다. 다른 사람들처럼 방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마의 심장이 두려워한다. 첸은 아직 어떤 기술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심장은 이미 높은 단계의 D등급을 표시한다.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약한 기술 카드를 사용한다. 몬스터에게서 삼켜 얻은 것이다. C등급에 손쉽게 도달한다. 모두가 아직 그 사실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이 첸은 더 나아간다. 더 강한 직업 카드를 교체한다. 이제 악마의 심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가 힘을 해방하는 순간 하늘에 폭풍이 형성된다. 등급 표시가 오류를 일으킨다. S등급 잠재력을 표시한다. 교수들은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곧 하나의 S가 3개의 S등급으로 바뀐다. 그리고 시스템은 최대 부하로 인해 오류를 표시한다. 이제 교수들은 진심으로 두려워한다. 그들은 시험실로 급히 달려간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방 전체는 파괴되어 있다. 악마의 심장은 완전히 타버려 죽어 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사이 우리의 주인공은 태연하게 걸어 나온다. 그는 실제로 악마의 심장을 삼켜버렸다. 압도적인 힘으로 우연히 그것을 죽여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시첸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강한 것일까? 그는 돌아온 회귀자다. 전 세계가 악마들에게 정복된 미래에서 돌아온 존재다. 수년 동안 싸운 마지막 생존자였다. 마침내 악마왕을 쓰러뜨릴 때까지. 그와 함께 자폭한 뒤 눈부신 빛 이후 그는 과거의 기숙사방에서 다시 눈을 뜬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사후 세계에 도달한 건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자 그는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는 천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잠시 후 마침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10년 전 대학 시절로 시간을 거슬러 돌아왔다. 그때 이상한 홀로그램이 나타나고 첸에게 탐식의 힘 통합이 완료되었다고 알린다.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그는 첫 번째 악마군주 분노가 강림하기까지 이제 3년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악마군주가 이후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분노는 지옥의 문을 여는 존재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악마군주들이 차례로 인간 세계에 나타난다. 주인공은 악마군주 분노가 나타난 장소를 찾아 문이 열리기 전에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생각에서 벗어나 첸은 옆에 떠있는 인터페이스에 집중한다. 이제 그것은 그의 능력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인공은 이것이 일종의 게임 메뉴나 시스템인지 궁금해한다. 첫 생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오직 각성된 힘에만 의존했었다. 그것은 10,000명 중 1명만 얻는 것이었다. 국립각성자대학은 그런 잠재력을 가진 각성자를 모집하기 위한 곳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첸은 이전에 여기서 완전히 각성에 실패했었다. 그 당시 그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무실에서 깨어난 이유가 설명된다. 그때 시스템이 또 다른 패널을 연다. 번개 속성 암살자 카드를 보여준다. 그는 그것이 전생에서 얻었던 직업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본다. 소녀는 놀라며 이번에는 더 일찍 각성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곧바로 시험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직업으로 전환을 마치기도 전에 룸메이트이자 친구인 마롱이 나타난다. 그는 2등급 꽃노래 사용자다. 불쌍한 친구는 뺨에 붕대를 감고 첸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다. 다행히 놈은 떠있는 패널을 볼 수 없어서 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친구는 첸의 상처가 이미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며 아직 각성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각성한 자신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주인공은 전생에서의 롬을 떠올린다. 이 룸메이트는 대학 시절 각성에 성공했지만 가장 약한 각성자 중 하나가 되었고 분노의 강림 사흘째 되는 날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첸은 옛 친구를 다시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내일 등급 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니 둘 다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롬은 첸이 아직 각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안타까워하지만
이 등급 시험이 졸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준다. 두 사람이 활기찬 거리를 걸어가면서 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오랜만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그 말에 룸메이트는 크게 놀란다. 첸은 계속해서 이번 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시 같은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열심히 훈련하고 빠르게 자신의 수준을 올려야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 시점에서 각성자가 경험치를 얻고 수준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악마의 소굴 안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다. 이 소굴들은 모두 주요 길드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어서 약한 사람이나 그 같은 외부인은 거의 수준을 올릴 기회가 없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 자신의 능력치를 살펴보며 다른 각성자들과 심지어 몬스터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고민한다. 정구는 각성자를 2등급에서 시작해 S등급까지 분류해 놓았다. 첸은 대학 대부분의 학생들이 2등급에 머물러 있고 극소수만이 간신히 D등급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친구를 실컷 보며 적어도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에 속으로 조용히 비웃는다. 바로 그때 갑자기 공이 날아와 불쌍한 범생이를 정면으로 때린다. 안경을 날려버리며 산산조각나게 만든다. 그들은 또다시 불량배 공청과 그 부하들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바로 전날 그들을 두들겨 팼던 그 녀석들이다. 그는 비웃으며 이미 여기서 돈을 쓰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음료 상자를 가져오지 않았냐고 묻는다. 놈은 급히 사과하며 자신의 돈으로 음료를 사러 가려 한다. 하지만 첸이 나서서 그를 막으며 여기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청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그 불량배를 보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때 그들은 그를 싱크대물에 빠뜨리려 했었다. 그리고 죄책감은커녕 그저 각성을 강제로 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었다. 그날 그들은 첸이 기절하고 나서야 멈췄다. 그때 롱이 달려와 그를 확인했었다. 청은 첸이 무언가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다시 돌아와 더 심하게 괴롭혔다. 현재로 돌아온 첸은 이 불량배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다. 쥐지에 키 맞서자 청과 부하들은 다시 다가오며 이번에는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려 한다. 주인공은 청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녀석이 학생회장인 형을 믿고 약자만 괴롭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불량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다시 맞을 것이라 생각하며 첸을 불쌍하게 여긴다. 청이 다가와 방금 무슨 말을 했냐고 다시 묻는다. 하지만 첸은 앞으로는 괴롭히지 말라고 차분하게 다시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청은 분노하며 즉시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첸이 주먹을 들어 가볍게 막아낸다. 오히려 불량배를 밀어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다. 그들이 알기로 첸은 아직 각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강한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막아냈다. 톰은 더욱 분노하며 다시 달려든다. 그 사이 첸은 차분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직업을 전기 암살자로 전환한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 톰은 파괴 불가능한 악마 갑옷을 발동시키고 강하게 돌진한다. 가까이 오기도 전에 첸이 먼저 돌진해 공격한다. 번개가 깃든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린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약하다고 불리던 첸이 단 한 번의 주먹으로 학교 불량배를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맞고도 청은 진정하지 못한다. 부하들에게 나서서 복수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다. 첸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청은 억지로 다시 일어나 주인공에게 도진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쓰러진다. 아무런 기회도 없이 날려버려진다. 자신들의 보스가 이렇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자 부하들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도망친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불쌍한 범생이는 완전히 얼어붙어 입도 다물지 못한 채 어제까지만 해도 맞고 다니던 룸메이트가 갑자기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편 첸은 전생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암살자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록 수준이 1단계라 해도 그의 능력치는 낮은 단계의 각성자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현재 그의 등급이 최소한 D등급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상대를 쓰러뜨렸는데도 시스템은 수준 상승을 주지 않았다. 이 점을 떠올린 첸은 거의 그 불량배를 끝내려 한다.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본다. 바로 마지막 순간에 학생회 부회장이 나타난다. 닝 위가 나서서 멈추라고 말한다. 그녀는 청에게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 불량배가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래서 주인공은 마침내 그를 놓아주기로 한다. 그가 물러서면서 첸은 왜 학생회가 이렇게까지 서둘러 개입해 청 같은 녀석을 구하려 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실제로 죽일 생각은 없었고 연기였을 뿐이지만 이런 불량배들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노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첸은 룸메이트와 함께 자리를 떠난다. 그 사이 불량배의 부하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숨어서 서로 이야기한다. 다시는 첸을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말자고. 그날 밤
좀은 다른 룸메이트들에게 첸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번개 암살자로 각성했다는 것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롱은 예전에 약했던 친구가 어떻게 청을 그렇게까지 두들겨 팼는지 계속 설명한다. 그러나 2등급 핵마법사인 샹조는 그것을 농담처럼 여긴다. 조는 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졌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뛰면서 훈련을 하냐고 묻는다. 진짜 각성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신체 훈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게이머 룸메이트 샹미는 듣기로는 롱이 머리를 심하게 맞은 것 같다고 말한다. 조는 계속해서 네 사람이 이 기숙사에 배정된 이유는 가장 약한 최하위이기 때문이며 무엇을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4명 중 가장 강하고 롱과 위는 그저 지원형 돌의 사용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첸이 번개 암살자가 되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과시한다. 더욱 자신감이 붙은 그는 내일 졸업 전 마지막 시험에서 등급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기대한다. 한편 학생회장 공팅은 훈련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다. 2등급 악마 소굴에서 링위에와 함께였다. 그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생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톰은 자신을 때린 녀석이 아직 있는 한 편하게 잠도 잘 수 없다고 불평한다. 계속해서 형을 부추기며 반드시 복수해달라고 요구한다. 팅은 차분하게 자신이 그가 만든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이후 시카에서 부회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다. 팅은 그 소년이 정말 동생이 말한 것처럼 강한지 드묻는다. 닝미는 학교 전체에 D등급 학생이 10명도 되지 않으며 이미 그들을 모두 자신의 동아리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다른 학생들은 그처럼 악마 소굴에 접근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와 맞설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첸이 비를 맞으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 그는 완전한 거리 20km를 달리는 목표를 세운다. 자신의 몸무게의 거의 2배인 100kg이 담긴 가방을 메고 있다. 그는 높은 수준의 힘을 다루기 위해서는 더 강한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성자의 한계를 끌어올리는데 기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는 달리면서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이 악마왕 분노가 인간 세계에 강림했을 때 죽었던 일을 떠올린다. 그 악마 군주는 순식간에 수많은 인간을 학살했고 그의 여동생은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 악마왕을 쓰러뜨리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그 순간이 모든 파괴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첸은 아직 강림까지 3년이 남았음에도 악마 군주가 이미 더 강해지고 있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그 성장 속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한다. 그때 여동생 시윤이 전화를 걸어온다. 오랜만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여동생은 대회 때문에 바빠서 일찍 연락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상을 받게 되면 집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그녀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첸은 조용히 듣고 미소 짓는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녀를 지키고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주겠다는 강한 결심을 한다. 통화가 끝난 뒤 그는 다시 훈련으로 돌아가 대학을 3바퀴 더 돈다. 훈련을 마치자마자 곧장 샤워하러 간다. 다만 성장 가능성을 지닌 이 젊은 몸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자리에 앉아 부유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악마 소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몬스터를 처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그는 결국 잠에 빠진다. 그리고 탐식 시스템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는 낯선 장소에 떨어지고 이것이 단순한 이상한 꿈인지 의문을 품는다. 한편 밖에서는 롱이 첸을 찾으러 와서 그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한다. 그 이상한 공간 안에서 첸은 거대한 탑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제대로 바라보기도 전에 2등급 구름, 전사, 죽음의 사냥개들이 마치 그를 맞이하듯 나타난다. 첸은 자신이 혹시 악마 소굴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곧바로 직업을 전환한다. 그는 몬스터들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로 한다. 소녀는 짓기만 할 뿐 위협적이지 않은 사냥개들을 손쉽게 쓰러뜨리고 아이템을 수집한다. 그는 빠르게 2번째 단계로 상승하며 운 좋게 악마 소굴에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바로 그때 보스 몬스터가 나타난다. 첸은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베어넘기며 처치한다. 그 덕분에 다시 한번 단계가 오른다. 그가 보스에게서 얻은 경험치는 이전에 처치한 같은 수준의 일반 몬스터들보다 훨씬 많다. 그 직후 보스 몬스터의 시체에 섭취 가능 표시가 나타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는 아까 시스템 창에서 보았던 탐식 능력을 떠올리며 손을 내밀어 시험해본다. 섭취는 순식간에 완료된다. 그리고 몬스터는 카드로 흡수된다. 첸은 쓰러뜨린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란다. 그는 곧 이것이 악마군주란 위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같은 종류라는 것을 이해한다. 자신이 이제 악마군주와 비슷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는 생각에 크게 흔들린다. 이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태어나며 일부만이 2개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첸은
원하는 만큼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런 터무니없는 힘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 악마의 탑이 무엇인지도 의문을 품는다. 이 모든 의문이 머릿속에 쌓이던 순간 강한 기운이 그를 덮친다. 그리고 양손에 S등급 검 2자루를 든 악마가 나타난다. 그 악마는 분명 S등급으로 첸에게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첸은 자신이 크게 밀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목숨을 건 도박으로 번개검을 소환해 맞서 싸우려 한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눈앞의 악마가 어째서인지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악마는 첸과 공격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가지고 노는 것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악마는 일부러 급소를 피하며 계속해서 그를 쓰러뜨린다. 첸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뒤 악마는 마침내 입을 연다. 그리고 살아남고 싶다면 자신과 함께 이 악마의 탑을 지키라고 제안한다. 첸이 여전히 거부하자 악마는 그의 팔을 잔혹하게 베어버린다. 그것은 그를 끝장낼 수 있다고 위협하며 지금까지 봐준 것은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악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첸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다시 거절한다. 그는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소리치며 다시 공격한다. 그동안 그는 악마의 움직임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매번 공격 전에 약 4초의 준비 동작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 손목 각도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약 2초의 회복 지연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것이 작지만 치명적인 빈틈을 만들어낸다. 그 순간을 노려 심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비록 이 위험한 시도를 성공시키더라도 D등급인 자신이 S등급으로 완전히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잠시라도 마비시켜 탈출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유일하게 보이는 빛을 향해 달려간다. 그것이 탈출구이길 바라면서.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순간 빛은 갑자기 사라진다. 악마는 그것이 단지 환상이었을 뿐이며 그가 생각한 출구는 이곳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악마는 이어서 이 궁전이 사실 악마 소굴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소년이 자신의 공격의 허점을 빠르게 파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 악마는 마침내 연옥 라크샤사라는 존재로 드러나며 첸에게 희망을 가져올 자가 맞다고 말한다. 첸은 악마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것이 과거 악마군주 라뉴에게서 보았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주인공은 모든 것이 끝났던 마지막 전투를 떠올린다. 회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싸웠던 상대는 평범한 악마가 아니었다. 그들의 충돌 동안 그 괴물은 먼저 용으로 변신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끔찍한 상위 단계 몬스터들로 계속해서 직업을 바꾸었다. 뜨거운 마그마를 다루고 독성 덩굴을 사용하며 자신보다 더 강력한 번개까지 다뤘다. 그 수많은 변신 중에서도 그의 시선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지금 눈앞의 악마와 완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섬뜩한 깨달음이 그를 덮친다. 이 모든 변신은 악마왕 라뉴의 능력이었을 것이다. 그 힘이 자신 안에 존재하기에 지금 보고 있는 악마는 단지 몸속에 흡수된 탐식의 힘일 뿐이다. 그의 날카로운 추론은 악마를 진심으로 감탄하게 만든다. 그것은 이 차원 전체에 존재하는 힘을 계승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차분히 말한다. 첸은 차원 전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악마의 손에 황금빛 공허의 열쇠가 나타난다. 그것은 뒤에 있는 거대한 탑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악마는 악마왕 라뉘가 셀 수 없이 많은 강력한 몬스터들을 삼켰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통제 불가능한 존재들을 봉인한 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제 그 열쇠를 그에게 넘기기로 선택한다. 라크샤사는 그가 그 악마들을 삼켜 더 강해지고 자신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기를 바란다. 혼란스러운 첸은 왜 악마가 인간을 돕는지 묻는다. 그에 대해 그 존재는 악마 세계에도 정의로운 존재와 사악한 존재가 있으며 어떤 괴물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종족을 몰살시켰다고 밝힌다. 마치 뒤틀린 오락처럼 벌어진 학살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것은 그 사악한 자에게 복수할 기회를 기다려왔다.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고 믿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가 복수를 위한 최고의 희망이라고 말했었다고 전한다. 첸은 곧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 악마는 모든 답은 탑 안에 있다고만 말하며 마치 고대 현자처럼 의미심장한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 말과 함께 그것은 남은 모든 에너지를 그에게 넘겨준다. 대신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존재를 삼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사나운 존재들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시련이 될 것이다. 악마는 마지막 경고를 남긴다. 더 강해지려는 끝없는 갈망을 가진 자만이 연옥 라크샤사의 힘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그것이 모든 악마왕을 도륙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라고 말한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몸은 타오르는 에너지로 압축된다. 첸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는 즉시 8단계나 상승하고 라크샤사의 검 2자루를 획득한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 임무를 받아들이며 쓰러진 별의 전사의 마지막 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한다. 능력치 상승에 더해 그는 인간과 악마의 시체로부터 힘을 흡수하고 중력을 조작하는 능력까지 얻게 된다. 아침이 되자 그는 천천히 눈을 뜬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숙사에서 깨어난다. 갑자기 큰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벌떡 일어난다. 룸메이트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제 시간에 학교에 가려면 서두르라고 말한다. 자신의 몸이 완전히 멀쩡한 것을 확인한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단순한 기이한 꿈이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갱신된 능력치가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가 겪은 모든 것은 그대로 이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2단계에서 10단계로 올라간 그는 지금 자신의 등급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룸메이트가 그를 놀리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전날 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를 칭찬하며 얼마나 멋지고 말도 안 되게 강해졌는지 떠들었다고 말한다. 마롱은 방 건너편에서 조용히 고개를 내미며 아무 관련 없는 척한다. 어쨌든 룸메이트는 오늘 등급평가에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한다. 그 결과로 누가 기숙사 왕의 자리를 지킬지 결정된다고 한다.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자칭 기숙사 왕은 모든 등급이 3개의 단계로 나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그래서 모두 같은 2등급이라 해도 자신은 중간 단계 2등급이라며 다른 하위 2등급 낙오자들보다 위라고 우쭐댄다. 각 단계 사이의 격차가 엄청나다며 잘난 척한다. 흥분한 채 과도하게 자신감에 찬 그는 이전 평가 이후 자신이 한 단계 상승했을 것이라고 떠든다. 짜증이 난 마롬은 주인공에게 장난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최소한 D등급을 따내라고 말한다. 그래야 기숙사 왕이 입을 다물 것이라고 한다. 곧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하고 모두가 긴장한 채 등급의식을 기다리고 있다. 불량배들은 마치 학교 전체가 자기들 것인 양 걸어들어오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노려본다. 기숙사 왕의 거만한 미소도 그들을 보자마자 사라진다. 하지만 불량배들도 그를 보자 거의 기세를 잃는다. 갑자기 그들은 망설임 없이 큰형님 첸에게 고개를 숙인다. 룸메이트들은 마롱의 말이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한다. 그때 새로운 상대가 앞을 가로막는다. 학교 치안을 담당하는 학생회 소속 지안이 공손한 경고를 건넨다. 학생회장이 자신의 소중한 동생에게 손을 댄 바보를 징계하라고 직접 보냈다는 것이다. 첸의 친구들은 즉시 흩어져 숨어버린다. 그들은 학생회장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집행자 지안을 두려워한다. 룸메이트들은 왜 D등급 괴물이 갑자기 주인공을 노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지안은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선다. 학생회장의 충견은 자신의 예민한 후각으로 상대의 강함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지금 그가 맡을 수 있는 것은 그저 한심한 약자라는 냄새뿐이다. 그 모욕에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받아치며 비웃는다. 지아는 개라고 불리는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는다.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주인은 공개적인 소란을 만들지 말라며 물러서라고 명령한다. 조사를 해본 결과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자신의 동생이었고 맞은 것은 단지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건드린 대가일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며 회장은 칼날 같은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주인공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 그때 교수가 등급평가 의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리며 이름이 불리면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회장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부하에게 떠나자고 말한다. 높은 곳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부회장에게 왜 오늘 등급의식을 보러 왔는지 궁금해한다. 신입 중에 관심 가는 인물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올해는 꽤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한다. 곧 샹저우의 이름이 불린다. 기숙사 왕은 약간 긴장한 채 문 안으로 들어간다. 반대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 평가는 특별한 악마 소굴 안에서 한 명씩 진행된다. 내부에는 장치에 연결된 악마의 심장이 있어 각성자의 에너지를 흡수해 등급과 잠재력을 측정한다. 각성자가 자신의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면 그 신호는 지상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기숙사 왕의 등급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나온다 하지만 잠재력이 나타나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리자 교수는 의아해한다. 마롬은 견하는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긴 긴장 끝에 샹조우의 최대 잠재력은 고작 C등급으로 드러난다. 그는 풀이 죽은 채 걸어 나오며 자신이 이룬 줄 알았던 성장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다. 룸메이트들은 어차피 모두 같은 처지라며 그를 위로한다. 모두 2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기껏해야 C등급까지가 한계라고 말한다. 잠시 후 회장의 부하가 당당하게 걸어 나온다.
그는 여전히 낮은 단계 D등급이지만 A등급까지 도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룸메이트들은 이미 거의 10명의 학생이 D등급에 도달한 것을 보고 점점 희망을 잃는다. 실전 경험을 쌓기 어려운 학생들이 2등급을 벗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기에 교수들조차 놀란다. 흥분한 채 다음 학생을 부른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회장이다. 모든 시선이 이미 교대장인 학생 공팅에게 집중된다. 그가 무대 위로 올라선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린다. 아카데미에서는 공팅이 2년 전만 해도 낮은 단계 D등급이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중간 단계 D등급이었기에 회장이 그 기록을 넘어설지 궁금해한다. 악마 속을 안에서 악마의 심장이 그의 존재에 반응하며 천천히 눈을 뜬다. 회장은 자신의 모든 힘을 드러낼 수는 없다. 하지만 졸업식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역사의 1등으로 이름을 새기고 싶은 강한 열망을 품고 있다. 교수들이 그의 잠재력 등급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자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빡인다.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며 공팅의 높은 단계 D등급은 모두를 압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S등급 잠재력이 나타나자 관중들은 환호한다. 회장의 부하들은 끊임없이 그를 치켜세운다. 첸의 룸메이트들조차 눈앞에서 전설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를 느낀다. 교수들은 조용히 이 사실을 즉시 행정에 보고해야 한다고 논의한다. 이 소중한 S등급 후보를 반드시 붙잡아 두어야 하며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아카데미에서 길드와 관련된 가장 어린 학생으로 학교의 이름이 크게 알려질 것이 확실하다. 위에서 지켜보던 교장 원농은 부회장 링위가 이미 그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의식을 보러 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관찰하러 온 대상이 그뿐만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눈에 띄는 회장 외에도 더 흥미로운 학생이 한 명 더 있다고 말한다. 마침 그 학생이 다음 순서로 무대에 불려 나온다. 기숙사. 왕은 기회를 잡고 그에게 도발하며 또 다른 2등급 쓰레기가 되지 말라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덧붙인다. 용은 친구를 지지하며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때 첸이 마침내 악마 속을 안으로 들어간다. 악마의 심장은 첸이 다가오자 강한 압박감을 즉시 느낀다. 주인공은 각성자가 확실한 미래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위 길드에 들어가는 것임을 떠올린다.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졸업 전투평가에서 투표하며 그곳에서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기 위해 원하는 인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등을 차지한 팀은 국가 최고 등급 제국 길드에 즉시 영입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다. 지아는 모집을 시작하며 또 다른 낮은 단계 D등급을 회장에게 소개한다. 그는 자랑스럽게 이제 팀 구성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한다. 이미 모든 D등급과 회장의 동생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1등을 놓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한다. 첸은 강한 학생들은 결국 가장 강한 팀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반대로 약한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모이게 되며 이는 약한 고리는 가차없이 배제되고 제거되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환경을 만들어낸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롬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왜 화면에 아무 변화도 없는지 의문을 품는다. 사람들은 첸이 너무 약해서 시스템이 그의 존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고 추측한다. 첸은 남은 학생들이 모두 쓸모없다고 판단한 팀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떠나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떠나려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높은 단계 D등급이 표시된다. 그 결과에 관중들은 혼란에 빠진다. 모두의 얼굴에 충격이 번진다. 회장과 학생의 역시 이 예상 밖의 결과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시스템은 곧 결과에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한다. 사실 첸은 자신의 기본 능력치를 시험하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D등급을 확인한 뒤 그는 지금까지 흡수한 것 중 가장 약한 직업인 지옥의 죽음의 왕으로 전환한다. 등급은 즉시 높은 단계 D에서 중간 단계 C로 변한다. 이 변화는 관중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고 학생회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한다. 과학자들마저 결과가 계속 바뀌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 악마의 심장에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난다. 결과가 다시 이상하게 변하자 첸은 이를 보고 더 강한 직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는 연옥 라크샤사가 된다. 악마의 심장은 불안에 떨기 시작한다. 악마 속을 밖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난다. 지아는 혼란에 빠져 외친다. 지아는 이것을 하늘의 진조처럼 여기며 그들의 기숙사에서 신급 괴물이 나와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다고 외친다. 바로 다음 순간 잠재력이 S등급으로 깜빡인다. 그 광경에 과학자들과 회장 틱 모두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시스템은 갑자기 사용자의 잠재력이
최대 한계를 초과했다는 경고를 표시한다. 현재 한계에서는 측정 불가 상태가 된다. 지하는 충격으로 영혼이 빠져나갈 것처럼 머리가 마비된다. 시스템이 엄청난 압력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자 과학자들은 학생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서둘러 달려간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는다. 쪼그라든 무언가가 악마의 심장이 있던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사용으로 완전히 타버린 것이다. 첸이 그것을 지나치게 겁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것마저 삼켜버리고 모든 사람의 등급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까지 얻는다. 그는 악마 소굴에서 걸어나온다. 모든 사람의 등급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곧 회장이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숨기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평범한 C등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과학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나와 극심한 부담으로 악마의 심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알린다. 그들은 첸의 능력치를 오류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상위 기관에 보고할 것이라 발표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새로운 장치를 준비한 뒤 다음날 다시 평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는다. 돌아가는 길에 첸의 룸메이트들은 그를 치켜세우며 방금 보여준 행동으로 완전히 대단한 존재처럼 대한다. 지아는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첸을 사기꾼이라 부른다. 그는 기계를 망가뜨리고 학생회의 시간을 낭비했다며 보상을 요구한다. 첸이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해 그를 바로 처리하려는 순간 팅이 나서서 지안을 즉시 제지한다. 회장은 팀원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말에 지안은 그대로 얼어붙는다. 그리고 팅은 손을 내밀며 새롭게 드러난 강자에게 자신의 팀에 들어오라고 제안한다. 그는 함께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상 최고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약속한다. 지안은 배경에서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다. 첸을 받아들이려면 누군가는 팀에서 밀려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일은 형제 사이에 분명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팅의 팀에 들어가면 거의 확실하게 1등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첸이 특별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온갖 수를 써도 이 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존심을 억지로 삼키고 마지못해 첸을 팀에 받아들이겠다며 망설이는 표정으로 어깨에 손을 얹는다. 첸은 곧바로 그 손을 쳐내며 그들과 함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대답에 지아는 자신이 아이 취급을 당한 것처럼 느끼며 식은땀을 흘린다. 팅은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본다. 지아는 첸에게 화를 내며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의 팀은 이미 학교 전체에서 경쟁 없이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첸은 등을 돌리고 걸어가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집단이 너무 시끄럽다며 더 이상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지아는 굴욕과 분노로 끓어오른다. 학교 전체는 빠르게 첸의 거절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대부분은 그가 중간 단계 C등급 결과 이후 혼자서 1등을 노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이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갈등을 구경하게 된다. 한편 첸의 룸메이트들은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뒤 지안과 팅의 얼굴에 퍼진 굴욕적인 표정을 보며 통쾌해야 한다. 회장은 첸이 자신의 계획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차분하게 말하며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와 동시에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교장은 한숨을 내쉰다. 두 사람이 팀을 이루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함께 협력해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를 원했다. 닝위는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더 흥미롭다고 말한다. 그녀는 팅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절은 분명 전쟁 선포처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회장은 결코 쉽게 넘어갈 인물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지아는 계속 불평하며 첸이 시험 오류로 C등급이 나온 것 하나로 건방져줬다고 말한다. 팅은 그 결과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비록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1등을 빼앗길 수 없다고 인정한다. 지아는 첸이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일 것이라 떠올린다 반면 학생회 멤버들은 오랫동안 악마 소굴에서 비밀리에 훈련해 현재의 수준에 도달한 엘리트들이다. 그래서 직접 가서 그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팅은 그 생각을 끊으며 자신이 그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냐고 묻는다. 지안은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한다. 팅은 노래방 계획을 취소하고 지안에게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차가운 말을 덧붙인다. 지안은 더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한다. 잠시 후 한 정보원이 지안에게 다가와 첸이 집에 갈 일이 있다며 이미 학교를 떠났다고 보고한다. 그는 또한 첸이 식사도 하지 않고 바로 나갔다고 말하며 상황이 더욱 유리해졌다고 덧붙인다. 지안은 이것을 신의 개입처럼 여기며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낯선 장소에서 그를 잔인하게 처리할 기회에 흥분하기 시작한다. 첸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전생의 최상위 길드가 성하 국가 영역 내 악마 소굴을 공략하다 재앙을 맞았던 일을 떠올린다. 그 소굴 안에서 그들은
분노라는 전례 없는 몬스터와 마주쳤다. 그 결과 최정예 팀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즉시 전멸했고 그 괴물은 인간 세계로 탈출해 엄청난 파괴를 일으켰다. 비록 기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채는 이번 생에서 그 악마 소굴을 찾아내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이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채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망설임 없이 미스릴 몬스터 교환소로 향한다. 그는 미래에서 이 교환소가 미스릴 길드 산하에서 국가 최대의 자재 거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세계에서는 각성자의 힘이 장비와 무기의 질로 평가되며 교환소는 이러한 물품을 사고 파는 핵심 장소다. 하지만 지금의 첸에게 이곳은 단지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곧장 들어가 송곳니 몇 개를 내놓는다. 중개인은 그것을 의심 어린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며 학생이 어떻게 이런 물건을 얻었냐고 묻는다. 첸은 이전에 잡은 몬스터에게서 얻은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한다. 중개인은 놀라며 이런 물건은 처음 본다고 말한다. 그때 조수가 나서서 그 송곳니가 짐승 산신이라는 2등급 몬스터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송곳니로 2등급 구름 속성 지팡이를 제작할 수 있거나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개인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2등급 아이템은 가치가 낮다고 무시한다. 그는 자신들의 교환소가 신분과 지위를 가진 각성자만 상대하는 특별 고객 체계다며 자랑한다. 자신은 D등급 이상의 물품만 다룬다며 이런 낮은 등급 물건은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최근 고급 고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이런 낮은 수준의 거래는 승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상황을 귀찮은 일이라며 그 책임을 조수리에게 넘기고 물러난다. 그녀는 정중하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며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다. 때는 18,000 금액을 확인하고 당분간 집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그는 이어서 연옥 라크샤사에게서 얻은 빛나는 대검을 꺼낸다. 그것은 즉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녀는 이런 물건을 본 적은 없지만 최소 B등급 혹은 최고 A등급일 것이라 추정한다. 중개인은 다시 다가와 그것을 허황된 말이라며 무시한다. A등급 아이템은 보통 100만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오랫동안 일했지만 그런 물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때 가게 주인이 나타나 이 물건은 A등급도 B등급도 아니라고 차분히 말한다. 중개인은 사장의 날카로운 판단을 칭찬하며 학생이 그런 고가의 물건을 가질 리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 무기가 분명 연옥의 땅에서 온 것이라 설명하며 실제로 S등급 아이템이라고 밝힌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중개인과 조수는 거의 정신이 멈춘 것처럼 굳어버린다. 주인은 즉시 첸의 손을 잡고 최고의 예우로 귀빈처럼 환영한다. 그리고 그를 특별 고객실로 안내하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라고 권한다. 그 사이 첸은 만족감을 느낀다. 예상대로 주인 청지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별 고객실에 자리를 잡자 길드장은 그 무기를 얼마에 팔 생각인지 묻는다. 주인공은 즉시 100만을 제시하고 그 말에 녹색머리의 남자는 놀란다. 길드장은 그것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첸은 그 대검을 한 달 동안 100만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사용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말에 남자는 더욱 놀라며 주인공이 매우 영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체를 궁금해한다. 첸은 30일 안에 원금을 갚고 그 다음 달에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덧붙인다. 답하기 전에 길드장은 조수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말하며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다. 둘만 남자. 그는 첸이 국립박성자대학 소속이며 선배들이 곧 졸업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30일 후 졸업시험이 열리며 보상이 100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주인공에게 그 시험에서 확실히 성공할 자신이 있는지 직접 묻는다. 길드장은 마치 탐정처럼 첸이 절박하게 돈이 필요하며 마지막 선택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간파한다. 결국 그는 이자 없이 즉시 150만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한다. 손을 내밀며 이것이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미소 짓는다. 그 모습에 첸은 말을 잇지 못한다. 그 남자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대신 GDK가 필요할 때 이 길드를 찾아와 달라고 부탁한다. 첸은 이 사람이 모든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도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그래서 그가 훗날 큰 인물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의 손을 잡는다. 악마군주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후 계약이 완료된다. 돈은 즉시 그의 계좌로 입금된다. 길드장은 그가 무기를 넘겼으니 대회를 위해 무기를 빌릴 필요가 있는지 묻는다. 비록 S등급 장비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고품질 A등급 장비는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전에 얻었던 또 다른 대검을 소환한다. 그 모습에 길드 사람들은 완전히 놀란다. 그렇게 주인공은 자리를 떠난다. 길드장은 즉시 분홍머리 소녀를 이런 고급 고객을 확보한 공로로 감독으로 승진시킨다. 첸이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사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간다. 몇 시간 후 그는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다. 그는 전생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는 일을 해야 했다. 두 남매는 매달을 버티기 위해 거의 노숙자처럼 살아야 했다. 시우는 그때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었다. 하지만 오빠와 멀다는 이유로 포기했다고 말했었다. 사실은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현재로 돌아온 그는 왜 아직 그녀가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그때 한 목소리가 그를 부른다. 출구가 아닌 입구 쪽에서 찾고 있다며 바보라고 놀린다. 큰 캐리어를 끌며 집세 때문에 다시 돈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지 7년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짐을 좀 도와달라고 말한다. 아무 반응이 없자 그의 앞에서 손을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한다. 그 순간 채는 갑자기 달려가 그녀를 꽉 끌어안는다. 그녀는 깜짝 놀란다. 어색한 시간이 잠시 흐른 뒤 그녀는 필살 손가락 찌르기 기술로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거의 질식할 뻔했다며 잔소리를 한다. 그녀는 요즘 그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며 혹시 짝사랑의 차이인 것이냐고 묻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가며 그녀는 시험 이야기를 계속 떠든다. 그래도 채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그녀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골목에서는 몇몇 불량배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주인공이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지아는 목표가 나타날 때까지 몸을 숨겼다가 함께 습격하라고 지시한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불량배 중 한 명이 일이 커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묻는다. 그룹 암살자는 원래는 가볍게 교훈만 지려 했지만 최근 일로 완전히 화가 났다고 말한다. 첸에게 굴욕을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적당히 남겨두라고 말한다. 주인공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주겠다고 맹세한다. 지아는 자신이 최고의 구름 암살자라며 떠들고 목표의 표정을 상상하며 흥분한다. 다시 주인공 쪽으로 돌아와서 시은은 그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며 시험 때문인지 묻는다. 그리고 약한 사람인 그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고 가볍게 넘긴다. 그녀는 그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라고 말해왔다고 떠올린다. 그를 격려하려는 듯 노래를 부르며 골목으로 들어선다. 샤는 그녀가 자신의 변화를 쉽게 눈치챘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아직 자신이 각성했고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남자의 자존심인지 쥐대케야 한다. 시우는 고개를 저으며 오빠가 드디어 남자가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때 멀리서 불량배 중 한 명이 목표와 함께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 말에 지연은 골목에 감시장치가 없다는 사실에 더욱 흥분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즉시 그들의 악의를 감지한다. 그들이 학생회 소속의 그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이어폰을 꺼내 여동생의 귀에 꽂아준다. 최근 좋아하게 된 노래를 들어보라고 말하자 음악을 듣지 않던 그가 이런 말을 하니 그녀는 놀란다. 하지만 그를 더 이해하기 위해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그는 뒤돌아서며 천천히 다가오는 쓰레기들을 노려본다. 배경에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불량배들이 달려들며 싸움이 시작된다. 채는 즉시 번개 직업으로 전환하며 여동생을 잃었던 지 7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것을 떠올린다. 분노에 차오른 그는 저 녀석들이 어디서 그런 대담함을 얻었는지 생각한다. 그리고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한다. 주인공은 첫 번째 녀석의 다리를 강하게 가격한다. 그를 날려보내며 나머지 녀석들은 식은땀을 흘린다. 그는 주먹에 힘을 모아 연속으로 3명에게 강력한 주먹을 꽂아 넣는다. 네 번째는 잔혹한 무릎 공격으로 마무리한다. 한 용감한 쓰레기가 공격을 시도하지만 채는 그저 손을 잡아 마치 국수처럼 부러뜨린다. 그 녀석은 비명을 지르지만 곧바로 코에 강력한 주먹을 맞는다. 동료들이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충격에 얼어붙어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믿지 못한다. 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좌우로 주먹을 휘두르며 구름 암살자에게 다가간다. 마침내 그에게 도달하자 지아는 자신이 최고의 암살자라며 스스로를 세뇌한다. 절대 질 수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강력한 주먹으로 현실을 깨닫게 한다. 그를 멀리 날려버린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서 연속 공격을 퍼붓는다. 여러 개의 일을 날려버린다. 구름 암살자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굴러가다 벽에 부딪힌다. 그는 겨우 눈을 뜨려 하지만 눈앞에는 악마 같은 존재가 서 있다. 주인공은 굴욕에 짓밟힌 지안을 내려다보며 이미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었다고 말한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기본적인 말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묻는다. 완전히 망가진 그는 다리 감각도 잃고 몸의 절반이 부러진 상태다. 잘못 건드린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겨우 사과를 중얼거린다. 첸은 그의 옷깃을 잡아 끌어당기며 단검을 얼굴 앞에 들이댄다. 최고의 암살자를 자처하던 그는 그의 눈에서 분명히 본다.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는 기운이 전혀 평범한 학생이 아니다. 지아는 어떤 지옥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차가운 살기를 담아
그는 다시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한다. 다음에 또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망설임 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 그의 여동생 근처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하나씩 없애버리겠다고 말한다. 그 말을 마친 뒤 그는 단검을 떨어뜨리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시윤의 곁으로 돌아간다. 노래가 끝날 즈음 여동생은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린다. 슬프고 외로운 가사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녀는 오빠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변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해준 응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한다. 결심한 듯 돌아서서 그를 혼내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을 보는 순간 말을 멈춘다. 그녀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금빛 펜이 눈앞에 있다. 시우는 얼굴을 붉히며 기뻐한다. 자신의 오빠가 한 달 집세보다 비싼 최신 홀로그램 마법펜을 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녀의 귀여운 반응에 그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비록 집세가 밀려있지만 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주먹을 뒤로 숨긴 채 이번에는 반드시 여동생의 미소를 지키고 그녀가 꿈꾸던 학교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여동생은 몇 시간 동안 공중에 홀로그램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한다. 오빠는 그녀가 그려준 라면을 먹으며 선물을 좋아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그녀는 다음 달 집세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돈을 쓴 것이 걱정된다. 그는 자신있게 웃으며 이미 1년치 집세를 모두 해결했다고 말한다. 오빠는 친구와 함께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시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녀는 그 편리한 사업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오빠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다. 무슨 일을 하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한편 조용한 수족관에서 회장 팅은 사촌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도시 최고의 의사들이 최고 암살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상이라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몸의 절반 이상의 뼈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상태였다. 첸과 싸운 것만으로도 예상 밖이었지만 그 이후의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사촌은 차갑게 반응한다. 그녀는 그가 팀에 합류할 강한 졸업생이 줄어든 것에 실망할 뿐이다. 회장은 그보다 더 냉혹하게 그 짐 같은 존재가 빠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때 삼촌이자 아카데미 취업 담당 책임자가 입을 연다. 공현은 주인공의 최근 행동에 대한 보고를 차분히 전한다. 등급평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도착했고 그 결과는 분명했다. 첸은 실제로 학생회장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 그 사실에 과거 최고 학생이었던 그는 크게 놀란다. 그는 진지하게 조언하며 그의 아버지가 직접 연합부회장에게 전투시험 평가를 부탁했다고 말한다. 그러니 반드시 가장 돋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그는 대안까지 제시한다. 녹색머리 소녀가 그의 팀을 도와 1등을 확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장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는 평가에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팅은 자신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신한다. 그리고 혼자서 아카데미를 지배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기숙사로 돌아온 주인공은 가방에 무게를 넣고 긴 거리를 달린 뒤 몸을 씻는다. 그는 하나의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다가오는 졸업시험에서 100만의 상금을 따는 것이다. 그것이 미술일 길드의 청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시험까지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침대에 눕는다.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에서도 계속 단련하기 위해서다. 그는 악마왕 란 위에 거대한 공허의 탑이 서 있는 악마 소굴로 들어간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입구로 이어지는 긴 계단을 올라간다. 그의 첫 평가는 무덤 사냥개 왕 직업으로 꽤 괜찮은 중간 단계 C 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심연의 악마 직업의 압도적인 힘은 시스템을 완전히 고압화시켰다. 심지어 악마의 심장조차 그 잠재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 남은 직업들을 평가할 방법은 명확해진다. 그는 공허의 탑을 해제하고 그 힘을 직접 시험하기로 결심한다. 탑이 어떤 잔혹한 시험을 던질지 궁금해한다. 그 안에서 본 광경에 그의 눈이 크게 떠진다. 그는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하얀 행성 위에 서 있는 기묘한 차원으로 이동한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곧바로 한쪽 무릎을 꿇는다. 겨우 몸을 지탱하며 버틴다. 낙성의 황무지에서는 중력이 지구보다 10배나 강해 그의 뼈 깊숙이 압박이 전해진다. 뒤를 돌아보자 탑의 입구는 완전히 사라져 있다. 그는 출구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보스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즉시 이해한다. 치명적인 짐승들이 덮치기 전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하지만 먹이를 노리던 환영사자가 그에게 그럴 시간을 줄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첸은 즉시 번개 직업으로 전환한다. 사자는 곧바로 그에게 덤벼든다. 그는 가까스로 공격을 피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깨를 찌른다. 짐승은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지만 급소를 맞추지 못해 큰 효과는 없다. 그는 자신의 공격 역시 현재 상태 때문에 느리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환영사자는 쉽게 그를 눌러버리고 땅에 처박은 뒤 물어뜯으려 한다. 이 몬스터들이 극한의 중력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잠시 팔을 물리게 두었다가 곧바로 시면의 악마 직업으로 전환한다. 그 변화는 즉시 다른 형태의 능력 상승을 가져온다. 속도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근접 전투에 중요한 힘과 체력을 크게 얻는다. 직업 전환으로 공격적인 짐승을 땅에 내리꽂으며 전세를 뒤집는다. 중력을 조작하는 능력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10배 중력 환경에서 3배의 증폭은 치명적인 위력을 낸다. 그 순간 사자가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지만 채는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 그는 환영사자를 짓눌러 행성의 표면에 박아놓는다. 그 후 그는 바닥에 드러누워 숨을 고른다. 탐식 시스템은 그에게 보상처럼 단계 상승 알림을 준다. 그리고 모든 직업에는 별 등급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별의 수는 해당 직업으로 전환할 때 능력치 변화의 크기를 의미한다. 연옥 직업은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많은 별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직업으로 B등급 환영사자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다. 그 잠재적인 최상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는 탐식 시스템이 그 괴물을 삼킬 수 있는 선택조차 주지 않는 것에 짜증을 느낀다. 이 몬스터 역시 층의 보스가 아니었다. 진짜 보스를 쓰러뜨려야 출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거대한 문이 열린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빛나는 눈이 모습을 드러낸다. 현실이 그를 강하게 덮친다. 방금 한 마리의 환영사자를 쓰러뜨리는 데 들인 노력은 앞으로 닥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B등급 몬스터들이 문에서 쏟아져 나온다. 사방에서 그를 찢어발기며 공격한다. 그제야 그는 라크샤사가 했던 경고를 완전히 이해한다. 탑 안에는 잔혹한 짐승들이 있으며 그의 길은 끝없는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견디고 적응하며 더 강해지라고 말했었다. 채는 잠에서 벌떡 깨어나며 인생 최악의 악몽에서 살아남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가 방금 몬스터들에게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주인공은 마침내 연옥의 공허의 탑이 단순한 빠른 성장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제 막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에 서 있다.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아카데미 졸업시험의 날이 찾아온다. 유망한 학생들을 보기 위해 많은 귀빈들이 모여든다. 팀 구성에 대한 최소 조건도 발표된다. 각 팀에는 최소 한 명의 높은 단계 2등급 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 팀을 구성할 시간이 도래하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모두가 빠르게 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등급이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정렬된다. 하지만 마롬은 즉시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첸 역시 자신의 이름이 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다른 학생들은 거의 최하 등급. 각성자가 어떻게 맨 아래에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모두 그의 쪽을 바라본다. 질투하는 학생들은 그의 높은 등급이 평가 오류였다고 확신하며 비웃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그의 실제 실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를 팀에 넣으면 점수가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학생회장 팅은 주변의 움성거림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모든 계획의 배우는 그의 삼촌 공연이다. 그는 첸이 최하위로 표시되면 아무도 그를 팀에 넣지 않을 것이라 계산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첸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면 회장의 팀을 이길 기회조차 없어진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면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회장의 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의 애원한다. 그들은 어떻게든 비율을 맞추려 한다. 하지만 청은 한 명만 더 받을 수 있다며 그들을 거절한다. 현재로 돌아오면 다른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팀을 구성한다. 그리고 가장 약한 기숙사만 남게 된다. 놈은 모두에게 부탁했지만 아무도 함께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 현재 4명뿐이라 졸업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첸의 점수가 최하위로 조정된 것이 매우 수상하다며 그 때문에 참가 자격조차 없게 되었다고 분노한다. 최소 조건이 높은 단계 2등급, 한 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팀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처럼 보인다. 졸업시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상위 길드에 스카우트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최종 시험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상대할 몬스터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도 약한 사람들과 팀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가장 낮은 3명이 모두 같은 기숙사라는 점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된다. 그때 한 학생이 조를 부르며 한 명만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약한 기숙사 사람들과 팀을 짜서 시험을 망칠 생각은 아니겠지라며 압박한다. 채는 이대로라면 모두가 시험에 참여조차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기숙사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절대 룸메이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 말에 다른 팀은 화를 내며 떠나지만 그는 끝까지 남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학생 명단을 확인한 롬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팀을 구성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 한 명만 더 필요하지만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 한편 주인공은 담당자를 바라보다가 깨닫는다. 그가 학생회장과 같은 성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런 비열한 수를 쓰는 것을 이해한다. 채는 공현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보는지 의문을 품는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는 선언한다. 모두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로 보이니 자신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 기세를 끌어올리며 그는 앞으로 나서고 담당자들은 갑작스러운 힘의 기운에 놀란다. 룸메이트들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주인공은 모든 각성자 학교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과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싸움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학생회장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금발의 그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모두가 자신과 팀을 이루려 할 것이라 판단한다. 그때 한 소녀가 문 앞에 나타나 주인공에게 아직 팀원이 필요한지 묻는다. 그리고 자신도 이번 졸업시험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부회장은 그녀가 중학교 시절 이미 D등급에 도달했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룸메이트들은 그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소녀를 끌어들였는지 몰라 난리가 난다. 퇴장과 지연 역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다. 담당자는 물을 마시다 거의 뿜을 뻔한다.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교환학생이 왜 최하위 팀에 들어가려 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성국 출신이라는 소문이 돈다. 담당자는 분노하며 교환학생은 졸업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링이 이곳에서 등급시험을 본 적도 없고 자신의 등급을 증명한 적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교장이 나타나 담당자의 말이 맞다고 한다. 공현은 그 노인을 보고 놀라 거의 쓰러질 뻔한다. 하지만 교장은 링에게 왜 이 시험에 참여하려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잠시만 머물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인공은 교장이 전사 계열인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한다. 노인은 그녀가 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그녀는 순순히 받아들인다. 걔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닫는다. 자신이 두 사람의 등급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담당자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학교에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교장은 어조를 바꾸며 이 학교의 목적은 각성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졸업시험은 전통일 뿐만 아니라 학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만약 규칙 때문에 어떤 학생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는다. 담당자는 땀을 흘리며 자신이 들킨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그는 교장이 이 모든 것을 첸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물러나기로 한다. 이미 가장 강한 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시험에서 쉽게 우승할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는 교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일부 학생들이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낮은 등급 팀이나 5명 미만의 팀도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한다. 네 사람은 마침내 팀을 완성한다. 그리고 졸업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뒤쪽에 앉아있던 교장은 링에게 그녀가 그 소년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고 말한다. 시험 한쪽에는 학생회장이 최강팀을 이끌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첸이 가장 약한 3명을 이끌고 있다. 이 상황의 교장은 그들이 어떤 동부를 선택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점수를 얻을지 궁금해한다. 그때 진행자는 각 팀장이 들어갈 악마 동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린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기기가 알림음을 울린다. 한 팀장이 이미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첸이 선택한 동굴을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룸메이트들도 당황하며 그에게 선택을 바꾸라고 말하며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본다. 졸업시험에서는 학생들이 악마 동굴에 들어가 몬스터를 처치해 점수를 얻는다. 몬스터 군주를 처치하거나 빠르게 완료하면 추가 점수를 얻는다. 동굴의 난이도에 따라 최종 점수에 배율이 적용된다. 가장 낮은 등급 동굴은 최대 75점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이 등급 동굴은 최대 100점까지 얻을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팀은 제국 길드에 스카우트된다. 그리고 최고 성적자는 100만 위안의 보상을 받는다. 선택실로 돌아오면 학생들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90점이며 그것은 현재 제국 길드장이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등급 동굴을 공략하려면 최소 3명의 확실한 D등급 전력이 필요하다.
올해는 팅의 팀이 그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화면에서 알림이 울리며 누군가 이미 동굴을 선택했다고 알려준다. 그는 확인하고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이 B등급 동굴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D등급 동굴을 클리어한 적이 없다. 사람들은 이것이 실수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놈은 주인공에게 머리를 어디 부딪힌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기숙사 왕은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다. 범생이는 첸을 설득하려 하지만 첸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때 다시 알림이 울리며 학생회장 역시 D등급 동굴을 선택한다. 팅의 팀원들은 즉시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며 시험 참가 자격을 얻는다. 교실은 발표에 들끓지만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금발 소녀는 주인공이 허세를 부린다며 비웃는다. 그는 그저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대머리 남자는 그의 약한 팀원들이 절대 이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팀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놈은 첸의 표정을 살피며 그가 전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친구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한다. 결심한 그는 확인 버튼을 누르며 친구를 믿기로 한다. 여 역시 잃을 것이 없다며 선택 버튼을 누른다. 기숙사 왕은 자신보다 먼저 선택한 두 사람에게 짜증을 내면서도 결국 버튼을 누른다. 그렇게 시스템은 그들의 팀이 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갖췄다고 확정한다. 룸메이트들을 바라보며 첸은 사과하며 자신이 최고 점수를 얻고 싶어서 이 동굴을 선택했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의 꿈에 그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함께 정상에 오를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그의 말을 들은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최고의 자리는 자신 언론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첸은 몸을 돌려 그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킹은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이 학교에는 단 한 명의 최강자만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뒤에서 지켜보던 링은 그가 이렇게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본다며 놀란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제 완전히 드러난다. 교장은 학생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링은 주인공이 C등급조차 혼자서 클리어하기 어려운 D등급 동굴을 선택한 것이 불안하다. D등급 동굴에서는 150점을 얻을 수 있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다. 게다가 그의 팀원들도 그에 맞지 않는다. 교장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뿐이라고 덧붙인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야기는 두 주 뒤 훈련장으로 넘어가고 모두가 지쳐 바닥에 쓰러져 있다. 놈은 왜 다른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육체 훈련을 하는지 묻는다. 첸은 그들에게 온갖 훈련을 시켜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주인공은 시뮬레이션 훈련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람이 처음 악마 동굴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고 본능만이 그를 살린다. 이 훈련은 그들의 신체 능력을 강화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잘 반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좋은 훈련은 실제 던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런 기회는 평민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다. 그런 기회는 애초부터 특별한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진다. 그 엘리트들조차 자신들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평민들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들은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평민들은 평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숙사 왕은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 첸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제국 길드에 들어가면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졸업시험은 엘리트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한다. 그것이 그의 꿈이기 때문이다. 첸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언한다. 졸업시험까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인공은 매일 밤 공허의 탑에서 사냥을 이어간다. 환영사자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칠게 당해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시험 닷새 전 그의 룸메이트들은 전력을 다해 훈련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 그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의 라이벌 역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첸은 더 빠르게 성장하며 이제는 극한의 중력 속에서도 사자 무리를 상대로 버틸 수 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흐르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되어 있다. 시험 당일 작은 드론이 참가자들을 안내한다. 학생들은 맞춤 복장을 입고 당당하게 입장한다. 모든 참가자는 손목 장치를 착용한다.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아카데미 교장은 공민을 맞이한다. 날카로운 인상의 그는 제국 길드를 공동 창립한 회장 팅의 아버지다. 학생들은 제국 길드 공동 창립자를 보고 시선을 떼지 못한다. 이어 교장과 길드 공동 창립자가 고급 차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놀란다. 붉은 머리의 남자 가를 카벤디시가 차에서 내리자 학생들은 크게 놀란다. 그는 세계 길드 연합의 부회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물이 이곳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 특별실 안에서 담당자는 귀빈들에게 총 23팀이 가장 낮은 등급 악마 소굴에 도전한다고 보고한다. 일부 팀은 2등급 소굴을 선택했고 단 2팀만이 D등급 소굴을 선택했다. 연합석이 지그리드는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한 것에 놀란다.
보통 B등급 힘조차 B등급 소굴에 도전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를 한다. 그녀는 아카데미가 학생들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한다. 그는 실제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각성자들은 가장 낮은 등급 몬스터조차 상대하기 힘들다고 분명히 말한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소굴의 보스에 있다. 그것은 일반 몬스터들보다 몇 단계나 더 강하다. 많은 팀이 결국 보스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이 등급 소굴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가장 약한 몬스터조차 가장 낮은 등급 보스와 맞먹는 힘을 지닌다. 이 잔혹한 현실은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 연합석이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안전장치가 있는지 묻는다. 담당자는 아카데미가 유망한 인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각 소굴 밖에는 제국길드 소속 전사가 배치되어 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게다가 학생들이 착용한 손목 장치는 항복을 선택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즉시 그들을 밖으로 이동시킨다. 이 설명을 들은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다. 아카데미의 D등급, 소굴에 도전할 정도의 학생이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 팀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담당자는 그 낮은 등급의 문제아들이 결국 울면서 도망칠 것이라 확신한다. 한편 D등급 던전으로 시점이 바뀌고 두꺼운 얼음에 뒤덮인 거대한 나무들 속에서 첸의 룸메이트들은 두려움에 떤다. 박쥐와 원숭이를 섞은 듯한 괴상한 몬스터들을 보면 누구라도 공포를 느낄 것이다. 첸은 그 몬스터들이 순식간에 덮쳐온다며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한다. 그 순간 유령 원숭이 박쥐무리가 그들에게 급강화한다. 놀랍게도 모두가 어설프지만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겨우 피한 것이다. 그들은 D등급 몬스터의 공격을 피했다는 사실에 흥분하지만 곧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주인공은 번개검을 들고 서 있으며 그의 발밑에는 이미 몬스터들의 시체가 널려 있다. 그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 우선 자신들의 생존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한다. 그때 또 다른 유령 원숭이 박쥐가 초고속으로 덮쳐오지만 그들은 간신히 공격을 피한다. 그 순간 장저우는 깨닫는다. 주인공이 지금까지 그들의 반사신경과 폭발적인 속도를 키우기 위해 훈련시켰다는 것을. 조는 이를 악물며 지금까지 자신을 기숙사 왕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평범한 룸메이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편 첸은 남은 유령 원숭이들을 전부 쓸어버린다. 몬스터들은 파도처럼 그에게 덤벼들지만 그는 그들이 상황을 인식하기도 전에 베어 넘긴다. 기숙사 왕은 마롱에게서 첸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중얼거린다. 그에게 첸은 단순한 졸업생이 아니라 전장을 누빈 전사처럼 보인다. 학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기숙사 왕은 주인공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며 질투를 느낀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몬스터가 뒤에서 나타난다. 그는 간신히 그 공격을 막아낸다. 불꽃에 휩싸인 손으로 그 다리를 붙잡는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소리친다. 더 이상 짐처럼 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외친다. 졸업이 걸린 것은 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의에 놀란다. 기숙사 왕의 집념에 자극받은 장저우는 신물놀의 덩굴 속박을 사용한다. 그리고 유령 원숭이 박쥐를 붙잡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 괴물은 거의 즉시 풀려나고 동시에 조를 걷어찬다. 놈은 구름놀의 서리바람을 사용하지만 몬스터의 움직임을 조금 늦출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을 결합하기도 한다. 힘을 합쳐 잠시 동안 괴물을 묶어둔다. 그리고 기숙사 왕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외친다. 그는 핵폭발 화염탄을 준비한다. 정확히 적중시키지만 그저 몇 가닥의 털만 태울 뿐이다. 그는 연속으로 화염탄을 발사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장저우와 롱은 한계에 가까워진다. 기숙사 왕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다. 힘을 끌어모아 집중된 폭발 화염탄을 발사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연기가 거치자 타버린 뼈만 남는다. 드론은 그들이 D등급 유령 원숭이 박쥐를 처치했다고 알린다. 세 사람은 완전히 탈진해 바닥에 쓰러진다. 그들은 스스로 D등급 몬스터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한다. 주인공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해낸 것을 봤냐고 묻는다. 몬스터는 전리품으로 손가락뼈 하나를 남긴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였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첼은 그래도 그들을 칭찬하고 곧 드론이 악마동굴 안의 모든 몬스터가 제거되었다고 알린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공녀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D등급 위협을 쓰러뜨린 것에 거의 이성을 잃는다. 다른 직원들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한편 두 회장 카벤디시의 보좌관은
첸의 뛰어난 활약을 차분히 칭찬한다. 그는 첸의 기운이 오래전 알던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부회장은 첸의 이름을 언급하며 기억해두겠다고 말한다. 그 말에 회장의 아버지와 담당자는 긴장한다. 담당자는 재빨리 다른 D등급 동굴에 있는 학생을 팀으로 시선을 돌린다. 더 이상 첸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 팀이 이미 중간구역에 도달했다고 설명한다. 위원장의 보좌관은 그들의 협동을 칭찬하며 전문 길드의 공략팀과 비교한다. 그 반응에 카를 위원장은 흥미를 느끼며 올해 졸업생들의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한다. 공현은 혼잣말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며 아직 진짜 볼거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중얼거린다. 한편 D등급 독 덩굴동굴 안에서 회장의 팀은 사방에서 나타난 도포자 버섯 몬스터의 공격을 받는다. 한 소녀는 기타를 연주하며 부패의 노래를 펼친다. 별 마법사는 자신의 끌어당김 능력으로 버섯들을 묶어놓는다. 그런 대장을 부르고 회장은 공격을 마무리하기 위해 검을 들고 돌진한다. 단 한 번의 빠른 일격으로 버섯 몬스터들은 산산이 부서진다. 회장은 정확하게 불타는 하늘 배기를 사용한다. 팀원들은 이 시험의 몬스터들이 이전 훈련에서 만났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익숙함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상황을 처리한다. 그들은 졸업시험이 학교 측에 의해 미리 준비된 것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이후의 길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축하를 시작한다. 올해는 아무런 위협 없이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구름숲의 최종 구역으로 돌아온 소년들은 여기까지 살아남아 보스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얼어붙은 황무지 한가운데에서 유령 원숭이가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기숙사 왕은 그 괴물의 압도적인 힘을 상상하며 식은땀을 흘린다. 한 번만 맞아도 끝날 것처럼 보인다.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그 괴물은 가장 약한 대상을 노려본다. 마롬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그 한 번의 외침이 괴물을 자극한다. 거대한 원숭이는 공포스러운 도약으로 그들을 향해 날아든다. 소년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친다. 하지만 첸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도진한다. 그는 거대한 얼굴을 향해 뛰어들며 GDK하게 발차기를 날린다. 그리고 연속 공격을 이어간다. 그 몸을 공중에서 계속 흔들어 놓는다. 마지막에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그 압도적인 장면에 팀원들은 경악한다 하지만 첸은 D등급 몬스터조차 충분한 경험치를 주지 않는 것에 짜증을 느낀다. 전리품도 형편없다. 그때 팀원들이 거대한 만화석을 발견했다며 흥분해서 외친다. 그것은 거대한 원숭이가 속이 빈 나무 안에 모아두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그 예상치 못한 보물에 눈이 돌아가 손을 뻗는다. 첸은 경고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손이 만화석에 닿는 순간 눈부신 빛이 터져 나온다. 순식간에 주변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인다. 창소와 롱 그리고 드론까지 완전히 얼어붙는다. 특별실에서는 생중계가 갑자기 끊긴다. 담당자는 이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그는 높은 등급 몬스터들이 이런 함정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첸과 그의 팀이 걸려들 것이라 예상했다. 부회장 카벤디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담당자는 첸의 실패를 아쉬워하는 척하며 즉시 구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아직 생명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다. 손목장 씨는 생명징후가 이상해질 때 작동하며 아직 누구도 포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포기할 시점을 결정할 권리는 참가자에게만 있다고 믿는다. 다시 던전 안으로 돌아오면 마롱은 혹독한 추위에 떨고 있다. 팀원들 중 유일하게 그의 직업이 지닌 높은 얼음 저항 덕분에 얼지 않았다. 그때 롱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듣는다. 그는 영혼까지 꿰뚫는 듯한 해골 형태의 얼음 괴물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이 소굴의 보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과거 몬스터 도감에서 본 기억을 떠올린다. 그 괴물은 얼음과 눈을 자유롭게 다루며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름 마법사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존재는 고통을 즐기며 사냥하는 자네의 뼈왕이라는 것도 떠올린다. 얼음 폭발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망설임 없이 도망친다. 그는 이런 C등급 보스를 혼자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첸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다가가기 전에 얼음 공격이 그의 다리를 꿰뚫는다.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공격을 당한다. 뼈왕은 그의 고통을 보며 웃는다. 손목상 씨는 다리가 완전히 관통되었다는 경고를 보내며 시험을 포기할지 선택하라고 알린다. 하지만 롱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첸을 녹이려 한다. 그 순간 또 다른 얼음 파편이 그의 팔을 꿰뚫는다. 그는 필사적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첸을 풀어주지 못한다. 뼈왕은 그의 고통을 즐기며 그가 견디는 모습을 지켜본다. 손목장 씨는 또다시 심각한 손상을 경고한다. 팔 역시 관통되었고 심박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알리며
다시 한번 포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떠올린다. 그는 평생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 습관 때문에 언제나 뒤처졌다는 것도 떠올린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며 비웃었던 기억이 스친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떠올린다. 그는 지금이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일어나 결국 첸을 해방시킨다. 그는 끝까지 버티며 서 있고 그 순간 뼈왕은 멈추지 않고 얼음창을 퍼붓는다. 공격이 닿기 직전 그는 크게 포효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첸이 눈을 뜬다. 얼음 덩어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첸은 단숨에 롱을 안고 위험에서 벗어난다.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뼈왕은 당황한다. 놈은 그제야 첸이 스스로 얼음 감옥을 깨고 나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사는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그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묻는다. 놈은 일단 출혈은 멈췄으니 당장은 버틸 수 있다고 답한다. 그는 상대가 구름계열 C등급 보스인 뼈왕이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다시 얼어붙는 순간 끝이라며 절대 맞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이 돌아보자 뼈왕이 거대한 얼음 파편을 모아 거대한 빙하 공격을 준비한다. 놈은 그것이 거대한 얼음 폭발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순간 거대한 공격이 떨어지며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인다. 괴물은 웃기 시작하지만 곧 그 웃음이 멈춘다. 두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본 것이다. 첸은 직업을 멸망의 화염왕으로 바꾸고 구름전사의 서리의 몸 상태를 활성화해 냉기 피해를 완전히 무효화한다. 이 변화로 냉기 환경에서 저항력이 크게 증가해 오히려 전장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든다. 뼈왕은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른다. 롱 역시 번개 암살자였던 친구가 갑자기 구름계열 전사로 변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첸이 두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진 희귀한 존재인지 의심한다. 첸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리고 그 실수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인정한다. 그는 다시 심연의 악마로 전환하고 연옥전사의 검을 꺼내 뼈왕을 끝내려 한다. 가장 친한 친구는 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보통 모든 각성자는 하나의 직업만을 가진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두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진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실수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다시 심연의 악마로 전환하고 연옥전사의 검을 꺼내 뼈왕을 끝내려 한다. 가장 친한 친구는 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보통 모든 각성자는 하나의 직업만을 가진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두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진 경우도 존재한다. 이중 직업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해 모든 대형 길드가 탐내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놀란 것은 아니다. 그는 자세히 보며 깨닫는다. 첸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둘도 아니라 무려 세 개의 완전히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게다가 각각이 압도적인 수준이다. 심연의 악마 상태에서 첸의 능력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압도적인 힘으로 로켓처럼 튀어오른다. 폭발적인 속도로 보스를 향해 돌진한다. 그 살기에 뼈왕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진다. 단 한 번의 깔끔한 공격으로 그를 종이장처럼 베어버린다. 레벨 17에 도달하고 희귀 전리품까지 얻는다. 부서진 뼈의 잔해를 보며 친구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다. C등급 보스를 한 번에 쓰러뜨렸기 때문이다. 쟤는 다른 친구들이 아직 얼어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롱은 그제야 상황을 깨닫는다. 그는 보스전 동안 다른 친구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그들을 구하러 달려간다. 그가 떠난 뒤 첸은 서리리치 왕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는 빠르게 보스를 흡수한다. 그리고 구름 마법사 직업을 획득한다. 보스의 극한 냉기 폭발로 모든 드론이 시야를 잃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능력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난다. 번개 암살자 직업도 함께 레벨이 상승한다. 그는 능력치 하나를 강화할 수 있는 별을 추가로 얻는다. 장면은 D등급 던전, 음침 덩굴동굴로 바뀌고 학생회장의 팀은 완전히 밀리고 있다. 아무리 공격해도 D등급 보스는 이들에게 너무 강하다. 몬스터를 사슬로 묶고 있는 마법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번개공수의 화살도 보스에게는 GDK 배운 자극 정도일 뿐이다. 그들은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날려진다. 이 굴욕에 그들은 지금까지의 훈련이 무의미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 정도의 힘을 상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법사는 회장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후방에서 회장은 자세를 잡는다. 보조 마법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궁극기를 충전한다. 충분한 힘이 모이자 불타는 검을 들고 보스를 향해 도진한다. 검이 핵을 관통하고 불꽃 폭풍이 일어난다.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녹여버린다. 팀원들은 환호하며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축하한다. 드론은 그들의 팀이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D등급 소굴을 공략했다고 알린다. 완전히 흥분한 파티원들은 자신들이 1등을 차지했다고 확신한다. 그 어떤 팀도 그 기록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순위표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당당하게 빛나고 있을 것을 기대하며 소굴을 빠져나온다. 곧 그들은 일찍 포기하고
순간이동으로 빠져나간 학생들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간다. 대부분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처음 마주한 악마들에 대한 공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그때 회장의 부하가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의 소년과 그의 팀을 발견한다.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훑어보자마자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패했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진다. 부하는 비웃으며 다가간다.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중간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첸을 조롱한다. 충견처럼 떠들던 부하는 계속 지저대지만 주인이 그를 제지한다. 연합부회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아한 남자는 천천히 박수를 치며 학생들의 놀라운 성과를 칭찬한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회장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거의 떨릴 정도로 흥분한다. 팅 회장은 자신 있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하지만 캐번디시 씨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노골적인 굴욕을 당한 회장은 속으로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진다. 설상가상으로 부회장은 큰 소리로 그의 경쟁자를 진정한 전설이라고 부른다. 시대의 남자는 첸의 어깨를 붙잡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그가 20분 만에 D등급 던전을 공략했다고 선언한다. 심지어 자신의 길드의 전문팀들조차 이런 기록을 달성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평의회 회장과 그의 부하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다. 바닥을 기던 이름 없는 네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의 10명팀보다 더 빠르게 D등급 소굴을 공략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그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 동시에 그는 왜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직접 이 학원에 왔는지 궁금해한다. 어쨌든 칼 캐번디시는 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그리고 처음 자신을 초대한 공민을 바라본다. 부회장은 그의 아들도 재능이 있다고 가볍게 말한다. 그저 형식적인 칭찬에 불과하다.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의 입에 씁쓸함을 남긴다. 그렇게 말한 뒤 부회장은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원장이 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 그런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두 상위팀이 점수에서 동점이라고 선언한다. 그 결과 모두 황실길드에 가입할 공식 초청을 받게 된다. 그 소식은 첸의 룸메이트들에게 천상의 음악처럼 들린다. 그의 압도적인 활약 덕분에 사실상 인생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팅 회장의 부하들도 기뻐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 결과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자 원장은 주장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아 길드 내 관리직이 주어지고 100만의 상금은 공평하게 나누어진다고 덧붙인다. 그 말을 들은 두 팀의 리더는 눈에 띄게 놀란다. 조용히 50만으로는 자신의 빚을 갚기에 부족하다고 걱정한다. 그는 남은 금액을 벌어 미스릴 교환 길드와의 약속을 지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 걱정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팅 회장이 공개적으로 무승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는 당당하게 1대1 결투로 진짜 승자를 가리자고 선언한다. 챔피언은 GDK 한 명뿐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갑작스러운 도전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원장의 시선을 끈다. 심지어 부회장까지도. 조카의 무모한 행동에 놀란 원장은 서둘러 그를 설득해 현재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한다. 노인은 무승부가 이미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특히 앞서 겪은 굴욕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침착하게 우리의 소년이 돈을 받고 이런 쓸데없는 결투를 거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즉시 도전을 받아들이며 승자가 100만의 상금을 전부 가져가는 조건을 내건다. 그 자극적인 전개는 부회장마저 발걸음을 멈추고 떠나려던 것을 취소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해지자 첸은 앞으로 나와 그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결판을 낼 준비.